자, 오늘 특징주 카바나입니다. 카바나가 요즘 너무 좋습니다. 간밤에도 16.4% 급등을 했습니다. 카바나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운영하는 회사이죠. 자, 카바나가 간밤에 뭐 취급하는 중고차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전기차도 있고 그냥 내연기관 차라고 하죠. 내연기관 차들도 판매를 할 텐데 특히나 이 전기차 부문에 대한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기 중고차 판매가 786%나 급증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카바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결국은 이 전기 중고차가 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분석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걸 보니까 이제 월가에서도 이제 전기차를 통해서 이 카바나가 하나의 또 다른 뭐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전기차는 전기차고 전체적인 중고차 시장을 보기 위해서 중고차 가치 지수를 좀 봤거든요. 근데 마나임에서 이걸 산출해서 제시하는 게 가장 신뢰성 있는 요 지수인데 지난달에 6월 달에 중고차 가격이 10% 급락한 것으로 이게 집계가 좀 됐었거든요. 자, 중고차 가격이 급락했다. 옛날에 이거 카바나의 악재로 작용을 했었어요. 왜? 가격이 하락하면 기업들, 중고차 딜러들이 얻을 수 있는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쵸? 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진 감소라는 악재가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면 그렇다고 뭐 지금 아주 심각하게 떨어진 거는 아니거든요. 최고점 대비 17% 하락을 했고 팬데믹 이전과 비교를 하면 여전히 40% 정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 정도 수준이라면 더 많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중고차 가격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들이 맞물리면서 카바나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바나가 보니까 올 들어서만 620% 이상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4달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카바나 오랜 기간 그냥 붙들고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 이제는 좀 웃을 수 있는 뭐 그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다음 특징주로 넘어갈까 하다가 우리 사기꾼 척결님이 또 뭐 멘트 하나 날려주셔서 이건 또 읽고 가야 되겠어요. 누나 너무 이뻐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던진 말이라는 거 충분히 압니다. 이 정도 나이 되면 압니다만 이런 것도 소개하고 가야죠. 그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저 뒤에 저 깔린 건 뭘까요? 그죠? 하얀 백. 메모장. 그런가요? 이거 하나의 컨셉인가요? 네. 그래? 네, 저희 PD님이 바뀌었는데 정말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뭐 대문 사진 이런 거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컨셉인데 이 메모장은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 아이칸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이 기업도 20% 급등했습니다. 자, 아이칸 엔터프라이즈 어떤 기업이냐? 그냥 우리 쉽게 버크셔 해서웨이와 비슷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우리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회사라면 아이칸 엔터프라이즈는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이 이끄는 뭐 그런 지주 회사입니다. 투자도 하고 뭐 자동차, 에너지, 식품 포장 등의 비즈니스를 함께 하는 그런 지주사인데 자, 우리 버크셔 해서웨이는 뭔가 우리가 참 그 워런 버핏은 뭔가 좀 존경하고 공경하고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뭐 가진 돈 다 낼 수 있고 이런데 이 아이칸은 좀 이미지가 별로예요. 그죠? 자, 근데 오늘도 일단 주가는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아이칸 여러분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그 공매도 중심의 투자를 하는 힌덴버그에서 아이칸을 공격을 했죠. 얘들 자산 가치 너무 부풀려 놨어. 두 번째, 칼 아이칸, 요 아이칸의 최대 주주. 칼 아이칸이 지가 보유한 지분을 담보로 해서 아이칸 엔터프라이즈의 보유 지분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어. 그러면 나중에 이거 담보로 쓰이게 되면 어떡할 건데? 이거 기업 이거 불안한 거야 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 칼 아이칸은 아이칸 엔터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60%를 개인 대출을 위해서 담보로 제공을 한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힌덴버그가 정확하게 이거 욕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아이칸 엔터에서는 힌덴버그가 지들 공매도에서 수익률 올리려고 우리의 정말 수많은 우리의 이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지금 뭐 엿먹이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저거 다 거짓말이야. 막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왜? 실제로 요걸 담보로 제공을 하고 대출한 게 사실이거든요.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담보 거래 이거를 해제키로 은행과 재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출들도 3년에 걸쳐서 이제 상환을 할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공매도에 타깃이 됐지만 아이칸이 이제 좀 정상화되는구나. 요 기대감. 요걸로 주가가 20% 급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야피아님 최고예요 누나. 나 누나 컨셉 잘 잡았나 보다. 그죠? 네. 시켜가지고 했는데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쪽에서 투자 의견 나오면 주가에 잘 반영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볼게요. 자, 이제 피스커 세 번째 종목은 피스커인데요. 요 기업도 17% 급등했습니다. 피스커 전기차 스타트업입니다. 우리가 아는 뭐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이런 데보다는 조금 밑에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 이 피스커도 꽤 그래도 좀 기대를 받는 뭐 그런 전기차 스타트업인데요. 3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지금 가장 핫 이슈가 자금 조달이에요. 왜? 얘네는 이익 못 내요. 현금 창출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얼마나 싸게 많이 하느냐가 관건인데 그걸 성공을 한 겁니다. 3천억 달러면 한 우리 돈으로 3천억 얼마야? 300조인가? 그죠? 아니야. 3천억 원이죠. 3,600억 원. 그죠? 그만큼의 자금 조달을 한 건데 이걸 이제 배터리 설비 투자 등에 활용하겠다라는 건데 그 자금 조달 방식이 재밌습니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사실 그 액면가는 3억 4천만 달러입니다. 이 정도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 건데요. 근데 왜 3억 달러야? 12% 할인해서 3억 달러만 얘들이 자금을 얻게 되는 지금 그런 방식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의 또 옵션 거래가 있는데요. 피스커는 그 기관 투자자들 알리지 않았지만 기관 투자자에게 1억 1,300만 달러어치 전환사채 더 사줘 요구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기관 투자자는 거기에 거부하지 않고 오케이 하고 이거를 사줘야 돼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2억 2,700만 달러어치 나 더 사고 싶어 발행해 하면 피스커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옵션 계약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최대 거의 6억 8천만 달러의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는 지금 그런 옵션인 거거든요. 자, 근데 전환사채는 뭐냐? 나중에 한 뭐 1년 정도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채권입니다. 그쵸? 뭐가 문제냐? 나중에 그러면 잠재 물량, 오버슈팅, 오버행 이슈 이게 발목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 조건을 보니까 전환가액이 7.8달러입니다. 그러면 이 3억 4천만 달러, 6억 8천만 달러를 7.8달러로 나눠보면 잠재 물량이 8,700만 주에 달해요. 얘네 현재 발행 주식 수가 약 3억 6천만 주니까 주주가치 희석이 20% 이상의 주주가치 희석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악재인데 왜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지? 지금 자금 조달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게다가 자금 조달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자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게다가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할인 발행을 통해서 그냥 이자 지급 부담을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모든 걸 다 어찌 보면 그냥 기존 주주들에게 뭔가 이렇게 약간의 떠넘기게 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럼에도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건 그냥 피스커가 자금 조달, 지금 당장 뭔가 현금 부담 이런 거 없이 자금 조달을 해서 잘 투자해서 이것으로 기업의 가치를 올리면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더라도 오히려 그 부분 이상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악재를 면밀히 따져보면
호황제가 지금 거의 상충하고 있는 뭐 그런 재료였다라는 거 또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누나처럼 좀 친절하게 설명이 되고 있나요? 아, 네. 아, 네.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자, 메타입니다. 메타 1%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SNS 플랫폼 운영 기업인데 제가 가로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SNS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여기에 스레드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플랫폼. 이거 지난 주말에 첫 출시했잖아요. 요 스레드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 1억 명의 한 명이 접니다. 네. 제 주변에도 꽤 많던데. 근데 챗 GPT가 정말 핫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1억 명 돌파하는데 정말 짧은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그때 막 기사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챗 GPT가 1억 명 도달하는데 2달이 걸렸대요. 근데 지금 스레드는 1억 명 돌파하는데 한 3, 4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성공했다 뭐 이런 거예요. 스레드가 이렇게 성공을 하면 네, 트위터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2일간 이 트래픽이 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레드로 넘어오고 거기에서 이제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뭐 물론 아직 스레드가 개선해야 될 점 너무너무 많기는 해요. 근데 일단 뭔가 이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있다는 거, 인스타그램과 이 연동을 통해서 정말 그냥 거저먹기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하나의 또 성과인데 이 백기기는 고쳐야죠. 자, 근데 월가에서는 이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메타 주식 전망 자체는 긍정적이야. 얘들이 AI를 통해서 지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뭐 릴스 이런 거 좀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광고주들이 메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멘텀이지 스레드는 아직까지 주가의 촉매제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광고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은 촉매제가 아니지만 메타가 일단 사용자 급격히 늘리고 수익 모델 잘 만들어서 성공한다면 이건 뭐 그때 가서 볼 일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스레드 가입하셨으면 우리 뭐 서로 또 뭐 소통하는 나중에 뭐 그런 길을 또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메타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머스크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꼴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죠?